예,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259와 129 등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피고인들 들어오시게 할까요? 예,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시죠. 예,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시죠. 네, 박억수 특별검사부 장준호 검사, 이창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진종규, 오승환, 구승기, 장지영, 박대한, 송성광, 전종택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 아직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출석만 먼저 여쭤볼까요? 예,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예, 윤갑근, 위원석, 이경원, 김홍일, 배희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 노상원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다음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누구 나오셨죠? 네, 저희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권우영, 김지희 변호사 왔습니다. 예, 5분 나오신 거 확인했고요. 예, 노상원 피고인 변호, 예,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노종래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김영군 피고인 변호인 조성호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조지호 피고인 변호인, 예, 노종환 변호사님, 그 다음에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 최종원 변호사님, 그리고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 예,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 예, 남기정 변호사님, 목현태 피고인 변호인, 예, 장성준 변호사님 출석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예, 출석하셨고, 김용현 피고인 출석하셨고, 노상원 피고인, 예, 출석하셨고, 김용곤 피고인, 예, 출석하셨고, 조지호 피고인, 예, 출석하셨고, 김봉식 피고인, 예, 그리고 윤승영 피고인, 예, 그다음에 목현태 피고인, 예, 그렇게 하고, 예, 조지호 피고인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치료 일정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검찰이랑 변호인한테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 조지호 피고인은 좀 건강 상태를 봐서 조금 뭐 재판 진행 도중에 계속 비어 있는 건 아닌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으면 잠깐 좀 나갔다가 조금 쉬셨다가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재판부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검찰 측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우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신다고. 예,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일일이 재판부에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몸이 좀 피고인이 좀 안 좋으면 잠깐 뭐 이석하셔서 조금 쉬었다가 들어오시는 것 정도는 변호사님은 계시고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뭐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예 가시는 건 안 됩니다. 예, 그것만 좀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병합 결정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이 사건, 세 사건 모두 병합했고, 기존에 제출 또는 진술했던 모든 의견서 다시 한번 진술하는 걸로 진술조서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쌍방 뭐 강조하고 싶으신 거는 어차피 증거조사 때 말씀하실 거라서 그걸 뭐 일일이 뭐 다시 지금 강조하실 부분 읽으시라고는 안 할게요. 조서상 그렇게 정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피고인들 모두 준비 절차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대로 원용하는 것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시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 측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피고인 변호인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잠깐만 요거 정리만 좀 할게요. 일단 정리 쭉 하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조금 바뀐 게 좀 있습니다. 추가 증거 부분, 추가 증거라고 해서 10번 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피고인별로 1서부터 10일까지 있는데 그 10번 그 부분이 추가 증거 부분인데, 그거는 기존에 앞서서 나오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부분을 법원에서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피고인이 정리하는 대로 일괄해서 정리하기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나중에 말씀을 주십시오. 가장 보수적으로 정리한 걸로 할 테니까. 목현태 피고인 쪽만 어떻게 하실지 따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목현태 피고인 쪽은 특별히 부동의 하시는 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기존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기존에 했던 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혹시 12월 30일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증거 부분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 목현태 피고인은 기존에 정리했던 대로 그냥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만 윤석열 피고인 증거 채택 관련해서 정리한 걸로요. 10번입니다. 10번 추가 증거 제목으로 돼 있는 부분.
그리고 김영현, 노상원, 김영군 피고인 측 그 준비 절차 때 이 부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래 12월 11일 공판기일에 한덕수, 이상민, 박안수, 이진우 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인 동의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순번을 알려주시기로 했는데 따로 제출하지는 않으셔서 일단 박대한 검사님이 알려주신 그 부분으로 순번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혹시나 김영현, 노상원, 김영군 피고인 쪽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다른데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되는 거 보고 특별히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12월 11일자 공판기일에 말씀하셨던 거랑 혹시 뭐 다르게 돼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은 박대한 검사님께서 죄송한데 그 부분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 김용현 피고인 쪽에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리하신 거.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네. 그러면 그 일자만 한번 예, 나중에 그냥 따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재판장님, 그 재판 진행되기 앞서서 꼭 드릴 말씀이 일단 요거 진행만 먼저 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좀 재판장님 그 소송지가 지금 저희가 좀 수긍할 수가 좀 접수가 안 됩니다.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근데 저희가 일단 좀- 진행할 건 진행하고 할게요. 말씀 드릴게요. 아니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예. 그 재판의 개정과 관련된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개정이랑 관련된 문제요? 예. 어떤 것 때문에? 예. 저희 변호인들이 예. 지금 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예. 지금 전부 다 검문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법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법원이 이렇게 인권 침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그대로 그냥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재판의 당사자는 소송지휘를 하고 계시는 법관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또 저희 변호인들 피고인들 이렇게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은 입정을 할 때 지금 이 입구 앞에서 가방을 전부 다 검문 검색을 당하고 가방 안에까지 다 전부 다 들여보면서 모두 다 들춰봅니다. 소송 서류를 포함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만약에 무슨 보안이나 뭐 어떤 다른 안전상의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소송상의 당사자인 모든 분들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검문 검색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옆으로는 특검과 검사님들이 지나갑니다. 그냥 검문 검색도 받지 않고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희 또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정말 극에 달해서 지금 들어오면서 가방을 검색당하고 주머니 안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하더니 손목에 있는 손목 시계를 두고 손목을 낚아채면서 시계를 풀어라, 시계를 보여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옆으로 검사님들이 지나갔고요. 사실 재판장님 이 재판만 하고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건 안 됩니다. 이 재판만 끝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방 당사자에게 이렇게 불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법원이고 법원이 주도적으로 그와 같이 소송 절차를 형해하는 식으로 이 재판을 운영한다면 과연 누가 이 재판의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 문제를 이미 기존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지기는커녕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오늘은 결국에는 저희는 아무리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손목을 낚아채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올라와서 이 재판은 공정하게 임해도 된다,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재판장님께서 저희 재판에서는 그동안 소송지휘를 우리 방청을 오신 일반 국민들이 특검이나 검사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들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무슨 퇴정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나서서 이렇게 변호인들 검문 검색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모든 권력을 다 쥐어지고 틀어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특검과 검사들에게는 또 한없이 그들의 안전까지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재판부가 나서서 법원이 나서서 그런 경호와 가까운 혜택을 제공하고 일반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항의를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재판부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재판부의 어떠한 이 소송이 얼마나 급하고 정말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도 나가서도 법정 밖에서도 계속해서 법원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해서 이런 불리한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강요된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 대등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구현될래야 구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판장님께서는 검사들이 나갈 때 먼저 나가게 해주십니다. 마치 우리 국민들이 검사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인식하거나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를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물론 소송지의 범위 내에서 소송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받는 인권 침해나 저희가 받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사실은 좋게 말씀드리고 저희도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지게 이르러서는 이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호인들을 고발하지 않나. 법정 내에서 일어난 일을 법관이나 법원이 나서서 수사기관에게 의뢰를 하지 않나. 이제는 물리적으로 오늘 아침과 같은 폭행에 가까운 폭행에 해당하는 이런 인권 침해를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인격권까지도 말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법원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갑을 채워서 돌아다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가 들어올 때 팔을 벌리고 모든 검문 검색을 당하고 뒤짐을 당하는 것이 저희가 수갑을 차고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이 찍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는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 조서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 가방 검색 뭐 특히 손목시계까지 했다는 내용은 저도 명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불쾌하게 느끼셨으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 유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어느 정도까지 조치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 판단을 좀 존중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 기본권 침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치는 평등하게 적용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검문 검색을 받고 모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옆으로 검사님들은 그냥 입증하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인격권을 말살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 뭐라고 그동안 대응을 했느냐? 검사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공무원은 범죄자가 아니고 변호인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없고요. 특히나 지금 검사님, 이 특검 측에는 특검본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입니다. 그냥 일반인이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왜 검문 검색을 받지 않고 저희랑 다른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어도 당연히 안전의 일환이고 지금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반적인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공평하다고 느끼고 인권 침해가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조치는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재판장님께서도 검사들의 인권 침해,
특검에 대한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을 예방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시혜적인 조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문 검색조차도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재판장님의 말씀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끊어졌던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준비 절차 때 했던 얘기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다음 주 내로 증거 목록 자체는 이제 증거 채택 여부 관련해서는 오늘 준비 절차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실무적으로 목록에 반영해서 완성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로 증거 목록이 정리가 다 될 예정이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가급적 일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분 혹시 문제가 있거나 잘못 반영됐거나 이의가 있는 부분을 꼭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잘못 반영된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면 정정을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예. 절차 감사합니다. 그 피고인들이 그 준비기일에 추가 증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 예. 전부는 아니지만 윤석열 피고인 측의 추가 증거에 대한 체부를 맞춘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피고인들의 인부와 무관하게 이제 윤석열 피고인 측의 추가 증거에 대한 체부 결정을 맞추신다는 취지인지. 네,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어제 법정에서 네. 말씀 드렸으니까 어제 준비 절차에 계셨던 분들 박대환 검사님한테 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대한 검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추가 증거 부분 관련해서 일단 10번이요? 각 피고인별로 증거 동의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증거 의견을 밝히지 않은 피고인 측의 경우에는 재판장님 말씀처럼 이제 윤석열 피고인 측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공판조사나 수사보고서 등 이외에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 진술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별로 개별 의견을 밝힌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의견을 먼저 따라가시는 게 예, 맞으시죠?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게 다 우선이라고. 예, 검사님들은 자꾸 걱정돼서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원칙 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는데 혹시나 제대로 반영이 못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최종적으로 목록 서면으로 정리된 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가급적 일주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주시면은 해당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대환 검사의 말씀대로 일단 의견 밝힌 거면 밝힌 거대로 우선. 네, 그렇게 정리합니다. 준비 절차 때 관련됐던 내용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이 부분 김진희 변호사님 오늘 출석하셨죠? 아, 그러세요? 이하상 변호사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 우리 증인 신청 부분 이 부분은 처리하시는 걸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당 부분 증인 부분은 모두 처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좀 중요한 얘기인데 1월 8일 내일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법정이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검사님들 진술이나 뭐 이런 부분 주장 관련해서 혹시 1월 8일도 혹시 변론이 가능하신지 검찰 측은 일단 어떠신가요? 특별하신 거 없으신가요? 예, 먼저 윤석열 피고인 쪽 어떠신가요? 예, 김용현 피고인 쪽은 어떤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혹시 시간이 더 길어지면 증거조사 절차, 그다음에 최후 변론 절차 시간을 비워놓겠습니다. 8일도 일단은 가능하시다는 걸로. 그다음에 노상원 피고인 쪽. 저희는 8일 오후 2시에 개인정보 사건 항소심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우시다고. 예. 그다음에 김용곤 피고인 쪽. 저도 1월 8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려우시고. 그리고 조지호 피고인 측 어떠신지. 8일 오전에는 가능합니다. 오전은 가능하시고. 김몽식 피고인 측 네, 오후는 가능합니다. 오후가 가능하시고. 윤승영 피고인 측. 뒤쪽에 마이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현태 피고인 측.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서 좀 참고 알겠습니다. 그럼 가능하신 부분은 지금 김용현 그다음에 윤승영 피고인
쪽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오전이나 오후 또 가능하시거나 아예 안 되시거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판부에서 다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 애초에 픽스된 건 아니었으니까 이따가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병합된 뒤에 제출하셨던 진술서랑 의견서 꽤 양이 좀 되는데 이 부분 다 진술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제출하셨던 거 특검 측 1월 6일자까지 진술하시는 걸로 하고, 변호인 의견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45-1, 2, 3은 노상원 피고인, 김용근 피고인 여전히 같이 제출하는 걸로 정리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조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권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추가로 44, 45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45-1을 43-1, 2, 3으로 이렇게 좀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요. 예. 다시 1, 2, 3. 예. 예, 43-1, 2, 3으로 정정합니다. 예, 검찰 측도 이거 확인하십시오. 43-1, 2, 3으로.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서 44, 45 오늘 제출하시는 것까지 진술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목현태 피고인 측 추가 증거 신청 의견 저희 제출해 주신 거 확인하고, 의견서 오늘 제출하신 것까지 7일 날 제출하신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자로 진술하시는 걸로 정리합니다. 특별한 의견 뭐 없으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 또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있습니다. 추가 증거 신청 의견에 대해서 아직 안 밝히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의견서대로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특별히 뭐 부동의하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내용을 조금 보시고 말씀을 좀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 지난 기일에 제출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맞습니다. 의견서에 적어서 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안 밝히신 부분도 있어서. 재판님, 예. 특별히 부동의할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기일에 그래요. 추가 증거에 대해서 다 부동의한다 말씀드렸어요. 저도 말씀드려놓고 아차했는데,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은 채택 여부 관련해서 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특검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라는 것은 이하상 변호사님. 예. 그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서류를 열람할 시간도 없고 확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 실기한 입증 방법으로 기각하시는 것이 맞고요.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에 대해서 판단해서 다 증거 배제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취지로 의견서 이미 제출하셔가지고 다 재판부에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 증거 이거 기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특별히 뭐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검찰 측? 없으시고, 변호인 측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 두 가지의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조치가 매우 모순된 조치였다고 저희 변호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된다는 그 기준을 변호인들이 느끼는 만큼 재판장께서도 좀 느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뭐였냐면 그 아까 유승수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지금 그 법원의 보안 요원에 의해서 인권 침해적인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여성 방청객께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퇴정 조치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지금 이창규 검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저희들을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창규 검사는 계속 재정하게 두셨습니다. 한 사람은 퇴정시키고 한 사람은 재정하게 하고, 이거는 모순된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 우리 저희 장관님이 항상 재판부에 예의를 갖춰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모순된다는 걸 재판장님께서 인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법원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에는 보안 요원을 통해서 직접 대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색, 여러 가지 검문, 뭐 또 압수까지 합니다. 사실은
보안 요원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그냥 압수를 해버립니다. 영장도 없이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 주시는 것이 원래 법원의 역할입니다. 국가 기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물리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헌법상에 부여받은 곳이 바로 법원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수사 개시 검사고 또 수사 검사고 또 기소 검사 이창규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는 나중에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변론권 그리고 불법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당장 그 불법을 회수하거나 진압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하겠다고 하시고 법원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분들의 항의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퇴장 조치를 하시고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다 말씀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인권 침해자 검색 부분 아까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수사 검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제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법정에서 바로 불법 판단이 쉽지가 않아서 재판부에서 계속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다시 할 것이다. 그리고 위법 여부는 나중에 판결로 판단할 것이다. 이미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일에 말씀을 못하게 막았다는데 재판부에서 말씀을 막은 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말을 막은 게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이 말하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막은 게 변호사님들이셔가지고 변호사님들한테 말을 하게끔 해달라 부탁을 드린 거고 그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변호사님들이 또 원하시는 주장 다 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그 퇴정 조치한 그 여성분 계신데 법정에 아마 그날 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게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퇴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하상 변호사님이랑 뭐 말다툼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까봐 명확하게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절차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쌍방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공소장 변경 관련된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소장 변경 절차 진행할까요? 예, 신청서 진술하시죠. 네, 공소장 변경 관련한 그 의견 진술을 하겠습니다. 특검은 2025년 12월 29일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2025년 12월 30일에는 피고인 김용현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경호처 비아폰 통화 내역, 추가 증거 신청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재판장님의 소송 지휘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경로자와 그 상대방 등을 특정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윤석열 피고인 측. 예, 윤석열 이경원 피고인의 변호사님. 변호인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 55로 제출한 내용이고요. 먼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변호인은 내란 혐의 공소장에 공소사실 불특정, 사실의 범주를 벗어난 평가, 의견이 기재된 위법, 구성요건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사를 추단하여 기재한 위법, 증거 내용을 직접 인용한 위법, 여사 기재의 위법 등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있고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검은 기일외 증거조사로 진행된 2025년 7월 24일 제12회 공판기일에서는 김현태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문제되자 김현태에 대한 추가 고발이 들어와 김현태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구두 진술을 하여 최초로 공소장 변경을 언급하였고 2025년 8월 11일 제13회 공판기일에서도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변호인은 기존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계속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기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제14회 공판기일, 2025년 8월 28일 제15회 공판기일에서도
변호인은 계속 종전의 주장을 연속하여 공소장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어야 할 대상인데 특검이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막상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상황은 변호인이 앞으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특검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 방해하는 것이므로 특검은 조속히 일정을 밝히고 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 내지 주장을 하였으며, 그 후로도 최근까지 공판 절차 진행 중의 구두 진술 등을 통하여 특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검의 답변은 추후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그 범위는 김현태에 대한 피고발 사실에 한정될 것이므로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신문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증인신문 준비에는 그 어떠한 지장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구두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은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2024년 12월 29일 내지 30일에 두 건의 서면을 통하여 마침내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변경 후 공소사실 내지 변경 신청 공소사실을 보면 특검이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김현태에 대한 피고발 사건과 관련된 변경은 단지 한 달러, 즉 8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의 심리나 공방의 대상, 즉 종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게 사건의 시초를 2025년 5월경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였을 때 또는 22년 5월경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였을 때 또는 노상원 수첩을 인용하면서 2023년 10월경으로 앞당긴 것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종전 공소장 및 특검 신청 증거를 기준으로 진행된 공방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지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또한 변경 신청 공소사실 자체를 볼 때에도 변경 신청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고, 그 자체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위법,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위법 등이 있어 공소장 변경은 불어됨이 마땅하고, 이미 각 기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변호인은 이미 공소사실의 불특정,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음을 상세히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각각의 변경 신청 공소사실은 물론이고 종전 공소사실도 위법하여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공소기각으로 종국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상술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상술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습니다. 특검의 변경 신청 공소사실은 2022년 5월경 대통령 취임 무렵 대통령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 인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을 피고인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고 다소 좀 황당한 기재를 하고 있고, 또 노상원이 2023년 10월경 단행된 군 인사를 앞두고 김용현 장관과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부대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것을 수첩에 관련 기재를 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보직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종전 공소장보다도 한참 앞선 시기로 공모나 결심, 상호 의사소통의 시기를 당기려는 시도로서 지역적인 차이도 아니고 그동안의 공방에서 다투어진 부분도 아니라는 점,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공모의 시점 역시 공소사실의 일부여서 방어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동안 공판 절차 중 다루어진 내용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도 관련 기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며 그 자체가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만약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신다면 불이익이 현저히 증가할 염려가 있어 15만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 사건 기록 중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3월경까지 또는 2024년 11월경까지에 관한 진술 및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298조 사항에 따라 사항도 고려하셔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불특정의 위법도 있습니다. 그 변경 신청 공소사실에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포섭할 사실관계 기재가 없습니다.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신청 공소사실을 불문하고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검 또는 검찰은 병합전 2024 고합 1522호 사건에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 후속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 바 이에 따라 그 공소장의 구체적 폭동 행위라는 항목 하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볼 때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령 부분은 합동참모본부 건물 내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충남 계룡 소재 육군본부에서 군인들이 버스를 탄 것이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최강희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고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부분 역시 경찰 내부에서 국회 인근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된 과정을 기재한 것이지 그 어디에도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수방사 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폭행, 협박이 실행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대부분은 국회 경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에 단지 국회 경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불과하며 특전사와 관련된 부분 역시 폭행, 협박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기자 1인과 관련된 내용은 일종의 낙오된 707 특임단원 몇 명이 법령상 규정된 신원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경고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계속하는 임무를 촬영물 삭제 후 돌려보내준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증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분입니다. 그 외 부분 역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 즉 최강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변경 신청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이고 그 자체로 변경 신청 공소사실은 그 전체가 여사 기재일 뿐입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불특정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결국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종전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시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란 혐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 공소사실에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위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은 첨부 인용의 금지 및 여사기재 금지의 원칙을 포함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 분리 제출 원칙과 함께 예단 배제 및 위법 증거 배제 등을 위한 제도로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변경 신청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첫머리에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피고인 김용현, 연인영 등의 출신 고등학교를 기재하는 등 사건과는 무관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특검의 주관적 의견과 평가, 검사가 무단으로 추단한 피고인 등의 내심의 의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는 한편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는 목차 하에서는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법적 판단에 관한 특검의 독자적이고 임의적인 견해를 무분별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관련 사건에서는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과 무관한 경력, 특검의 법적 판단 등은 공소장에서 삭제하라는 권고를 받고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 특검도 해당 부분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위법한 기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위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공소 자체를 기각하여 주시거나 관련 기재의 삭제를 명하여 주셔야 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변경 신청 공소 사실에는 증거를 직접 인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부분 지금 제출된 증거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라고 부르는 것조차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특검의 변경 신청 공소 사실은 그 대부분이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만들어낸 조서 중에 있는 관련자의 진술 및 통화 녹취 파일 등의 내용을 여과 없이 인용한 것이고, 심지어 내용 부인으로 증거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조서의 내용, 증거 능력 없는 재전문 진술, 전문 진술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경 공소 사실에는 소위 노상원 수첩의 기재 내용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의 내용이라는 것, 또 이진우의 휴대전화 메모의 내용이라는 것, 또 최상목이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이라는 것, 또 피고인의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국방부 일반명령 등의 내용을 각각 무분별하게 인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 신청 공소사실 기재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 인용 금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자체를 기각하시거나 특검의 위법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시고, 나아가 기존 공소장의 위법 기재도 삭제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좀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특검의 변경 신청 공소 사실도 내란 혐의에 대한 변경 공소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그대로 따르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같은 위법이 그대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변경 신청 공소 사실에 기재된 좀 특유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변호인은 2025년 5월 16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기존 공소 사실의 문제점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공소 사실의 불특정, 좀 전에 재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피해자나 이게 중간 가해자 직권 누구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공소 사실의 불특정을 주장한 바 있고, 또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주장했던 공소장 기재상의 위법은 변경 신청 공소 사실에 이르러서는 단지 공소 사실 불특정과 관련해서 몇몇 공범을 삭제하고 부대를 세분화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소 사실의 불특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순차 공모의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불확실하고 남용되었다는 직권이 누구의 어떠한 직권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노상원, 김용군 등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권이 없는 사람도 마치 직권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며, 공모의 시기, 장소, 방법, 내용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관련한 각 위법은 종전 공소장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변경 신청 공소 사실, 내란 혐의에 대한 변경 신청 공소 사실을 차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오히려 더욱 위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불허하셔야 될 것이고 공소 자체를 기각하셔야 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결론 부분으로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지금 특검이 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내용은 증거를 직접 인용하고 있고 그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를 기재하고 있으며 그 검사의 뭐 독자적이고 임의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소장이 아니고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기재된 형사소송 규칙이 규정한 그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지금 변경 신청 공소사실 부분을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시고 공소기각 판결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용현 피고인 측. 저희가 서면 제출했는데요. 서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기초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소장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그 기존의 공소사실 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이 완전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 빈약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특정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이걸 악용을 해서 그 앞부분에까지 내용을 함부로 확장하고 없던 내용을 써넣는 공소장이 아니라 팩트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검사들의 의견서로 바꾸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먼저 형소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은 공소장 변경의 한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초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공소 제기에 따라서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를 검사들 스스로가 요건이 안 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 범죄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그 준비 과정부터 그리고 계엄의 진행 과정, 계엄 사무의 수행 과정, 그리고 계엄 사무가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전체를 공소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별도로 빼서 기소를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김영은 장관의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새로 기소된 사건들은 검사들이 보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검사들이 현재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미치는 범위라고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이 맞고요.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막판에 와서 재판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회에 앞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황당한 이야기들을 추가로 기재해 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모순이다. 검사들의 자기 모순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점도 결심을 앞둔 시점에서 검사들이 자기들의 의견서를 넣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자체가 그리고 공소 자체가 그 재판관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합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떠들거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공소장 변경 내용에 꽂아 넣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적법한 공소장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마땅히 불어대야 되고요. 더군다나 앞부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뒷부분에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공소장 변경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양쪽 다 위협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지 공소장 변경은 허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에 따라서 저희 다른 변호인이 표를 하겠습니다. 예, 권현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변경 불허 의견서를 저희 변호인 의견서 44회차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우선 장관님 관련되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같이 범죄 구조상 역할, 기능이 구성 요건의 핵심이 되는 범죄에서 그 역할의 변경은 곧 범죄 사실 자체의 변경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대법원 역시 2010도 1163 판결에서 범죄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범죄 구조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 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이 제출한 수정된 공소장 또 수정된 공소 사실에 의하면 장관님에 대한 새롭게 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공소장에서 전제하였던 김용현 장관의 행위 범위, 또 내란 실행 구조 내에서의 역할의 기능, 그리고 중요 임무 해당성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번 특검은 새롭게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사실의 추가, 보완이나 표현 변경의 수준이 아니라 내란 실행 구조 자체에서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기존 2025년 1월 6일자 공소장 내용에서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검찰은 막연히 2024년 3월 말에서 4월 2일 당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인해 시국 상황을 걱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나가는 것밖에 없느냐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였고, 그 당시 해동이 잦았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면서 그 해동 자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취지로 이렇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단 한 명도 2024년 3월 말 또 4월 2일 당시에 그러한 비상계엄을 모의하였거나 계획을 한 사실에 대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증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전혀 몰랐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그 당시 알았다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처음 제기했던 공소장에서는 2024년 9월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현재까지 2014년 9월에 본격적인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와 관련되어서 기존 공소장에서는 제13면에서 제14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초안 작성 등 이러한 행위가 김용현 장관님의 단독 행위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지시와 지시 이행을 했던 2024년 12월 1일 11시를 특정을 해서 이 부분이 마치 내란 행위의 실행에 착수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공소장에서의 문제되는 부분이 국헌 문란 목적입니다. 당시 국헌 문란 목적과 관련되어서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의해 초래된 국가 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통령이 행정부 마비라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정을 행위하는 행위, 또 의회가 더 이상 나라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비상대권을 행사했다라는 식으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공소장 자체로서 대통령의 행위는 국헌 문란을 목적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행위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상대권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는 것이 기존 공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공소장의 내용에 의한다면 검찰 자체가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국헌 물론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장 자체로 국헌 물란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의 서술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 있었던 그 모임들 단순한 해동이라는 그 성격이 그 해동의 성격을 벗어나서 계획적인 준비 행위였다라고 이번에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치 새로운 사실관계인 양 이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령부 관련 사실관계에서 근본적인 변경이 이번에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으며 제2수사단 관련 상세한 조직과 구성이 추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관련 사실관계도 기존과 다르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행의 시간적 경과 및 단계의 변경은 기존의 공소장 사실은 2024년 12월 1일 11시 최소한 이 사실관계를 앞당기더라도 2024년 11월 말로 내란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소장 변경은 이보다 9개월이나 앞선 2024년 3월부터 마치 내란을 위한 준비 작업이 있었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성격이 9개월이나 앞당겨지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변경이 기존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장소 및 대상의 변경 역시도 아까 대통령 측 변호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의 변경 역시도 이번에 변경된 공소장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헌 물론 목적과 관련되어서 기존의 공소장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자체로 보더라도 대통령에게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공소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국헌 문란 의도를 형성, 유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계엄 명분을 마련하고 합수부라는 조직적 수사기구를 통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의도하고자 하였다라는 식으로 기존의 국헌 문란 목적과는 전혀 사실관계에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33회 공판 기일이 진행되기까지 전혀 다투어지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기재가 된 것입니다. 기존 공소장은 2024년 11월 말 또는 2024년 11월 초의 행위를 중심으로 그런 방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정된 공소 사실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의 행위가 포함이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2024년 3월부터 2024년 11월 그 사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어권 침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변경된 공소장에서의 새로운 문제점은 특검이 안보폰 불체와 관련한 위계에 의한 국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장관님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별건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 추가된 변경된 공소장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안보폰 불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반복적으로 기재를 하면서 별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이 사건에서 다시 기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변호인으로서는 2024년 3월부터 11월에 있었던 증거 조사에 대해서 증거 의견을 할 기회가 박탈이 되었고 증거 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그러한 위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것입니다.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증거 조사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변호인으로서는 반대 신문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되어서도 결국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동일한 사실관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그대로 원형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소 사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실관계를 그대로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을 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법적인 평가만 지금 달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기초 사실관계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이 부분의 사실관계도 그대로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사전 준비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9개월이나 앞당겨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도 저희 변호인들은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공백에 대해서 전혀 다툴 수 없는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검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되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관해서는 기존의 공소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서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입증 활동도 불가하기 때문에 특검의 2025년 12월 31일자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불허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종속적 구조에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은 불허가 되어야 됩니다. 공소장과 관련되어서 이미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제출된 증거 역시도 공소장 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역시도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들의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예. 뭐 특별히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그 앞에 대통령님과 장관님 변호인들 말씀하시는 거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난번에 특검본님께서 수첩 관련 내용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거, 그리고 수첩에 기재되어 있지 않냐, 그 기재되어 있는 거 그냥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 준비 사항을 기재했다, 이렇게 모의하는 과정에서 이 수첩 기재를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단순히 있는 내용 그냥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의를 했고 그 모의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쓴 거다, 좀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재되어 있는 것만 쓴 거라고 그대로 옮겨 쓴 거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변호인들께서 그 조서 노상훈 피고인이 특검에서 수첩에 관해서 진술한 조서 한 5개 정도는 되고, 한 번 조사할 때마다 면수가 제 기억에 한 40~50페이지씩은 됩니다. 5개면 한 200페이지는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경찰로 넘어가서 없다, 이래서 받으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제출 없어서 못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애당초 낼 생각이 없었으니까 다 넘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판단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게 전에 공소장에서는 전혀 없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 내용에 의하면 23년 10월 이전부터 대통령님과 장관님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하고 좀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고, 이거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방어권 행사에 지금 내일 모레 종결인데 이게 허용돼도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본인들 원하는 내용을 넣은 거라면 객관적인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익적 기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곤 피고인 변호인. 네, 앞선 변호인님들의 진술을 원용하겠습니다. 예, 다음 조지호 피고인 변호인. 결심을 앞두고 너무 늦게 공소장 변경과 신청을 낸 것은 방어권 보장에 크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불허 의견이고요. 나머지 사유는 상피고인들 의견을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몽식 피고인 변호인. 예, 저희도 따로 서면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변호인들의 의견을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 예. 예. 그 특검의 공소사실 변경을 보면 2가지 공소사실 중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부분은 거의 변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을 고려하여서 일부 수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부분에 대한 의견은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 남용죄 부분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을 보면은 여전히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 직권 남용에서 피고인이 윤석열 피고인이 어떻게 대통령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이 남용했다는 직권이 자신의 직권인지 아니면 타인의 직권인지 역시 불명합니다. 변경된 공소장에도 윤석열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참모에 불과한 윤석열 피고인은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나 서울 영등포 경찰서 경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윤석열 피고인이 그러한 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명 하복 관계에 있는 경찰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성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내란 중요 임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별히 변경된 것이 없으므로 저희가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고, 다만 그 직권남용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공소 사실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 의견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목현대 피고인 변호인. 예, 저희도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다른 변호인들의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들 말씀 들었고 검찰에서 반박하실 부분 반박하실 기회 드릴게요. 예. 재판장님, 예.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윤 예, 변호사. 예. 예. 그냥 구도로 짧게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의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것을 특검에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증거 조사를 통해서 최초에 기소된 내용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사실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이제 공소장 변경 사실인데 이것은 공소 사실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기나 내용, 방법, 범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서 당연히 이 공소장 변경은 허가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허가된다면 어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또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새로이 재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 공소장 변경 이제 초입에 있는 우리 노상원 피고인의 수첩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증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부분들이고 또 일부 여인영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의 어떤 메모나 핸드폰에서 나온 그 메모 등을 공소사실에서 원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이 법정의 증거 조사 결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증인으로 나와서 다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 범죄 사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최초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증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에 의해서 최초 기소된 공소사실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되는 것이고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있어서 변경을 주는 공소장 변경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중대한 사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무죄가 선고되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들 말씀 다 하셨죠? 아이고, 이하장 변호사님 이따가 검사님 말씀 듣고 변호사님들 말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 검찰 측에서 뭐. 네, 특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공소장 변경 관련 증거나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중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단 그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을 개진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측 의견을 간략하게 개진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견서로 제출을 했는데 이 법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변호인 측에서 공소장 변경의 한계 일탈 및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일단 그 군경 등 다수 인력의 동원과 참여가 필요한 내란 범죄는 사전의 치밀한 기획과 준비를 거쳐 실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법정형이 높아 주동자와 가담자의 증거인멸과 진상은폐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는 밀행성을 전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월 5일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 주요 증거가 공개되고 국회 상임위 출석 진술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자 진술 담합과
수첩과 묵비 등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 및 계엄 주동자 및 가담자의 진술이 아닌 계엄 모의와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과 발생한 행태 등 객관적 증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당초 피고인 등의 진술에 근거해 알려진 계엄 준비 시기 이전부터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사실을 밝혀내 이 사건 공소장 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특검이 기존 공소장에서 2024년 12월 9일 등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김용현 및 주요 군 지휘관들의 저녁 식사 자리 등을 사전 모의 시점인 것처럼 기재하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2023년 10월경 군 인사 시점 등을 언급하며 사전 모의 시점을 앞당기는 등 변경된 공소 사실과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변경 허가 신청한 공소 사실은 변호인이 언급하고 있는 피고인과 김용현 및 주요 군 지휘관들의 사전 모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노상원 수첩 내용 등 물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 이 사건 계엄 모의 시점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서 변경 허가 신청한 공소 사실과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행 주체, 구체적인 범행 태양 등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두 공소 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입니다.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예로 든 여인영 등의 군 인사 내역은 기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노상원 수첩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이며 구사단, 34단 논의 역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기존 공소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 그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변경한 것이므로 방어권 침해와 무관합니다. 즉 특검의 12월 30일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 공소 사실의 내란 준비 및 모의 과정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기소 당시부터 신청한 증거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증거에 부합하게 공소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내란 예비 음모죄로 기소된 것이 아닌 점까지 더하면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김용현 군사령관 경찰청장 등에게 지시하여 경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수도방위 사령부 및 특수전 사령부 등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켜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도 없이 체포 구금하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도 없이 체포 구금하거나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에 대한 압수를 시도한 행위 등 그 자체가 시민과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외부심을 야기할 만한 폭행, 협박으로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내란죄에서 폭동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도로 투입된 군경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해야만 폭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에 관한 법리 및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폭동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변경 시천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피고인들의 범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상명하복의 조직적 체계하에서 이루어지는 내란 범행의 특성상 그 기재가 부득이하고 범행 수법 및 양형 등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변경 공소장에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변경 신청된 공소 사실에 증거가 직접 인용되어 있는 점 또한 지적하나 변경 신청된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범행의 준비 과정과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공소 제기 당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노상원 수첩, 여인형 휴대폰 메모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증거 직접 인용 등 여사 기재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소사실 구성이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된 것인 이상 변경 공소장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재판장님의 소송 지휘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경로자와 그 상대방을 특정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뭐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예, 예, 이하상 변호사님. 지금 저희들도 이 사건 공판 초기부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한 것과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이 사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들의 판단으로 그 대통령의 판단을 가름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기업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권자는 대통령이 하나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이걸 훔쳐갔습니다. 검사들이 대통령의 판단을 훔쳐가서 대신 판단하면서 요건이 안 갖춰졌으니까 이것이 범죄다. 이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말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준비 과정, 실행 과정, 마무리 과정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운 소설과 가까운 공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다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특검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 자신도 비상기업 선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보가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 요건을 뺏어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이유는 지금 특검보가 얘기한 것처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가 시도되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점을 공소장에서 특정하라라고 저희는 초기부터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서 그런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소장 변경, 꼭 해야 될 공소장 변경은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들,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 비상기업 선포가 좀 불편하다, 거북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적인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특검보가 말한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들이 주장하듯이 그 비상기업의 그 전 단계, 시기적으로 전 단계죠. 인과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걸 무한정으로 앞당겨서 그것이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 말은 특검보 주장 자체로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계속 별도의 사실, 이 과정 중에 있는 별도의 사실들, 행위들을 뽑아가지고 별건으로 계속 기소를 합니다. 구속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했다. 뭐 다른 말씀하셨다. 뭐 홍보를 잘못했다. 이거는 검사들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의 포괄성과 정면을 배치된 거거든요. 특검들의 주장을 존중한다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의 한계는 특검이 말하듯이 원래 기소된 내용 거기로 딱 국한되는 것이 맞고요. 더 이상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주장입니다. 다른 의견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성우 변호사님. 네, 일단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내란 공모 시기를 이제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앞당기셔가지고 이제 다시 공소장을 통해서 주장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등의 판례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자 이제 한 2페이지 A4 용지 한 2페이지에서 한 2페이지 반에 걸쳐서 재반박을 해주셨습니다. 그 재반박의 요지는
결국은 수사를 하다 보니 내란 공모 내지는 내란에 모의를 한 시점이 더 앞당겨진 걸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기에 공소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을 뿐이고, 그렇게 비교적 늦게 공소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는 아무래도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들이 언론 등에 노출됨으로써 그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말맞춤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사상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공소장 변경이 뒤늦게 신청되게 되었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는 일반적인 말씀에서 한 2페이지 반, 전체 2페이지 반에 해당하는 재반박 중에 한 2페이지 정도를 할애하셨고, 결정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반박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수사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증거가 늦게 나와서 늦게 특정하였을 뿐이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다. 아주 뭐 굉장히 일반적이고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박이었고요. 한 70% 정도가 할애하신 부분의 70% 정도가. 그럼 나머지 30% 이제 분량상으로 보면 10%도 채 안 되는데요. 이제 그 반박 서면 사면에 보시면, 사면 첫째 문단에 보시면 결국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특별하게 이 주장은 좀 그래도 일반적인 주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주장이 뭐냐면, 우리 검사님들 주장 중에, 즉 특검의 12월 30일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 공소 사실이 내란 준비 및 모의 과정을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기소 당시부터 신청한 증거의 면밀한 분석 통해 증거에 부합하게 공소사실 특정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고,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뭐냐면, 피고인들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자들로서 내란 예비 음모죄로 기소된 것이 아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비 음모죄로 기소됐다면은 예비 음모 행위 자체가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직접 사실이기 때문에 예비 음모 자체의 그 행위 시점, 예비하고 음모하는 행위 그 행위 시점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예비 음모죄로 기소됐다면은 그 행위 시점이 1년, 2년 가까이 바뀌는 것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까지 했다, 실행행위까지 나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예비 음모 행위 자체가 2년 가까이 앞당겨지는 것은 방어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상당히 좀 특별한 주장이라고 저는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공소사실 같은 경우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필요 불가결한 사실관계만 적시하면 돼요.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까지 나아갔다면 굳이 예비 음모죄로 기소된 것도 아닌데 왜 11월 9일까지, 다시 말해서 24년 11월 9일에 예비 음모 행위, 다시 말해서 내란 음모 행위가 있었다고 특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중요 임무 종사까지 나아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사실은 모두 들어가 있는데 왜 굳이 그러면은 2년을 앞당겼냐는 거에 대한 그 어떠한 어떤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그런 주장 내지는 반박, 소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거는 필요 불가결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예비 음모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어서요, 그럼에도 2년 가까이 예비 음모죄에 해당하는 구속요건 사실,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 아닌 그런 사실을 2년 가까이 앞당겨서 주장한 것은, 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 공소장 변경된 공소사실이 마치 유죄인 것, 그 유죄로 판결받아서 그 판결문 자체를 증거로 삼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그런 어떤 그 범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범죄의 특성이 있으므로 그 범죄 행위 기간을 늘림으로써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수많은 피고인들, 나는 몰랐다, 나는 예비 음모 그 내란 중요 임무를 잘 몰랐다, 밀행생 때문에 몰랐다, 그 실행행위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을 다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이 아닌 뭐 군사법원에도 있고 뭐 다양한 재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재판들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넓히기 위한 증거로서 이 사건 판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중요 임무 종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반대로 예비 음모 행위를 2년 이상 앞당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어서 그에 대한 소명을 좀 성명해 주실 것을 재판부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노정래 변호사님. 예. 그 일단 뭐 수사 초기에
적비, 뭐 담합 등으로 인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수사 능력 무능 그리고 수사 미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엄을 뭐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시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 뭐 아무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조성호 변호사님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특검께서는 이게 뭐 내란 실행으로 기소했지 모의로 기소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모의 내용을 넣으신 이유는, 또 이번에 더 상세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모의 부분이 뭔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 실행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더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취지에서 그 모의 부분을 더 상세하게 하려고 이제 하신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그 초기 이후에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뭐 수사 결과 밝혀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23년 10월 이전으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뭐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뭐 내일 최종 변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수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4년 12월 5일경부터 12월 14일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뉴스나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나오는 생각, 이런 것을 혼자 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 다 진술을 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안 내실 뿐이지.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수첩이 그럼 어디서 발견된 거냐. 그 서천 12월 15일 날 긴급 체포를 됐는데, 그날 그 서천 15일 날 서천 피고인 주거지 안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상 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게 왜 책상 위에 그대로 놔두고 안산으로 갔냐. 내려오면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로 계속 작성을 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그대로 놔뒀던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노상원이 이 압수수색을 예상해서, 뭐 버거부살이라고 하니까 압수수색을 예상해서 경찰이 찾기 쉽게 책상 위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아이고 가져가십시오, 이랬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23년 10월 이전부터 작성하고 뭐 비상계획 설계하고 준비하고 무슨 뭐 다 한 거라면 어디 숨기든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디 갖다 묻든지 태워버리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지, 이거를 버젓이 자기 책상 위에 놔두고 아이고 어서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걸 가지고 무슨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그 소설을 쓰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말씀만 드릴까요? 그 예. 윤곽근 변호사님이 하실래요? 유승수 변호사님이 하실래요? 이경원 변호사. 아까 그러면 한 두 분 정도만 말씀드릴까요? 아까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일단은 그럼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께서 먼저 하시게 할까요? 예. 일단 지금 절차상 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특검께서 의견서를 특검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뭐 의견서를 제출하셨고 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진술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송달 받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한마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금 아까 특검부님 말씀하실 때 그 뭐 내란은 뭐 사전에 치밀한 공모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지금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사전에 치밀한 공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뭐 이미 다 밝혀졌다는 거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예비 음모 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는 아까 그 김용군 피고인 변호인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략을 하고요. 이제 뭐 그 노상원 수첩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진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저희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방어권을 행사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상태로 변론이 종결되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준비기획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최소한 좀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내부적인 논의 뭐 이상의 뭐 좀
어느 정도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변호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서를 저희가 특검에 증사 신청을 죄송합니다. 고 변호사님 좀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일어서 있으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하시죠. 특검에 등사 신청을 했는데 특검에서는 지금 경찰에 국수본에 뭐 이첩을 해가지고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국수본 쪽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받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전화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국수본에 또 그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특검에서 좀 밝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특검부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불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말씀하실까요? 예. 그럼 잠깐만 그것만 확인할게요. 김용일 변호인이 두 분이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혹시 다른 변호인들은 괜찮으시죠? 그냥 말씀하시는 거. 예, 알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들 지금 이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입니다. 예. 그 공소장 허가 변경 신청서 자체에 혹시 괜찮으시면 앉으셔가지고. 지금 계속 앉아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보시면 12월 30일자로 제출했는데 저희들에게 송달된 부분은 법원에 접수인은 있는데 이 사건 특별 검사 이름도 없고 서명도 없습니다. 이게 북한 노동당에서 제출해서 나온 것인지 특별 검사 조은석에 의해서 이게 나온 내용인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는 형식적 흠결이 있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특검 쪽에서는 이 사건 국무에 부서조차 없다고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었는데 사실은 공소장 이 변경 허가 신청서 자체에 지금 누가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형식적 흠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허가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까지 말씀 듣고 예. 재판장님 이 공소장 변경 윤곽근 변호사님, 저 말씀 마지막으로 그러면 딱 말씀 듣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사님들 말씀 듣고 죄송한데 재판부에서 결정해야죠. 재판님 의견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 딱 저 유승수 변호사님까지만 말씀 듣고 그렇게 할까요? 아까 이제 우리 특검 측에서 예비 업무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계엄이 사전 치밀한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혀 이제 그동안 증거 조사하면 전혀 입증이 안 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선 2023년 10월로 이제 범죄 시기를 당긴 것 같은데 단순 모의만 했다는 것인지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옮긴 것이 계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일들 뭐 군 장성 인사 이런 부분들이 다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엄은 곧 내란이고 모의도 실행행위로 본다면 2023년부터 벌써 내란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것은 그냥 범죄 사실에 모두 사실로 기재한 것인지 그럼 실행의 착수는 계엄 선포인지 아니면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군인이 출동한 것이 실행의 착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공판 시작 전에도 시작하는 시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성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모의가 계엄 실행행위의 착수라고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내란행위입니다. 그럼 내란이 2023년 10월에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가 있어서 모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관저도 옮기고 군장성 인사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모두 사실을 기재한 것인지 이걸 좀 특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승수 변호사님. 예. 그 조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그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내란죄 공소사실 기수의 주장에는 당연히 이제
내란죄에서 이제 예비 음모를 별도의 이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대는 이제 또 포함한다는 법리에 따라서 특검에서 주장하는 이 예비 음모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어느 시기든 우리는 내란죄로 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란의 예비 음모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음을 자인한다는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모는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 대상도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심판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한히 확장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 시기를 언제로 잡든 단지 그냥 배경 사실을 기술한 것에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 스스로 내란 예비 음모의 시기나 아니면 예비 음모의 그 심판 대상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장관님 사건에서 이상민 장관님이 이제 증인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마이크 바꿔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 신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이제 파견 검사도 그렇고 재판장께서도 공소장에 있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저희를 나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나무라는 거야 뭐 아무 의미가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당시에 이제 공소장에 변경이 없었습니다. 기존 공소장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단전 단서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검사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변경 사항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소 등 시도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119페이지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그대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아시는 것처럼 이상민 장관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소사실로 이 사건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별건의 공소사실로 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에 그 내용은 해당 단전 단수에 관한 내용은 별건의 사실이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기초적인 동일성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미 그 특검의 공소 제기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원래 공소장에 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더해서 그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별건의 공소사실, 별건의 사실인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등 시도 등을 삽입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별건 공소 제기 사실 그 자체로 이 사건 공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회적인 방법을 이런 식으로 잠탈한다면 결국에 있어서의 특정이나 아니면은 기초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이러한 기본적 법리가 결국에 이 사건에서 결국에 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한다면 이 사건에서 해당 내용까지 심리가 된 것으로 돼버리고 그렇다면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별건의 공소 사실에 있어서 또 심리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특검의 공소 사실은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부분에 관해서는 반대 신문의 기회나 증거 제출 그리고 반대 증거의 제출 기회도 모두 다 차단된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렀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은 이 부분도 불어되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변호인들 말씀 여기까지 듣고 검찰 측에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변호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불리한 뭐 공소장 변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소장 변경의 내용들은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이 공판 과정에서 심리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어떤 한계를 벗어났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협의를 좀 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지금 11시 46분인데 한 55분 정도까지 잠깐 휴정했다가 10분 정도 휴정했다가 재판부에서 협의해서 바로 결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재판은 그 부분 고지하는 것까지 끝내고 이따 오후서부터는 뭐 기존 공소사실로 할지 뭐 변경된 공소사실로 할지 에 관해서 이제 증거조사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잠깐 휴정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다시 진행합니다. 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재판부에서 일단 합의를 했는데 일단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가한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을 그래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 자체가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 주장 내용이랑 동일성이 인정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들 말씀을 주로 들어보면 변호인들 말씀 결국에는 주된 취지는 기존의 검사가 주장했던 내용도 잘못이고 사실이 아니고 변경해서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결국에는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이렇든 저렇든 주장사실 자체가 잘못이라는 취지, 즉 허가 여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이 검사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자체를 보더라도 변경된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세부 사실을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기존에 했던 자기 주장, 그러니까 검사가 기존에 자기가 막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범위, 공모,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는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기존에 뭐 말씀들 하셨지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기존 증거조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어권이랑 반대신문 반대신문권 보장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 말씀에 좀 엎여 있는 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입증을 못한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변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또 보이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결국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이랑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문제는 재판부에서 아까 주되게 뭐 말씀하셨던 부분들, 뭐 내란의 공모가 언제 있었느냐, 결국에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 또 뭐 수첩 관련된 문제, 그 부분이 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검사가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과 새로 주장하는 내용에, 그러니까 변경해서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적인 동일성 자체는 인정된다는 게 판단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리면요. 예. 형사소송법 298조 4항에 따르면요. 예. 저희들 아까 주장드린 것처럼 이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가 되면 저희들의 방어의 범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상 저희들에게는 저희 청구권이 있습니다. 공판 정지 청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재판부 입장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정지 청구 정식으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뭐 결심 마지막 단계인데 저희가 또 함부로 행사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정식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시면 재판부 의견까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결정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따가 오후에 변경된 공소장 낭독을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지금 그냥 낭독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한 가지만 뭐 먼저 이경원 변호사님. 드리겠습니다. 그 공소장 변경 허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더 이상 뭐 일단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절차 보장과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구두 진술할 때도 말씀드렸던 노상원 피고인의 수첩과 관련한 그 특검에서 조사한 조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검에서 없다고 그래서 국수본 쪽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국수본 쪽에서도 지금 없다라고 해서 아, 그래요? 예, 국수본 그래서 지금 쪽에도요? 그 조서가 어디 있는지를 특검 쪽에서 한번 또 좀 최종적으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용 명령 신청을 하면은 받아들여 주시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이거 쉽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만약에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면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진짜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나름 확인하셨더니 거기도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냥 대충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이따가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지금. 네, 아시겠죠? 예, 이 부분.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예, 특히 뭐 저희가 알기로는 죄명이 그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사건 관련한 수사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조서가 지금 수사 기록이 어디 있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확인해서 꼭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정리하고 변경된 공소장 일단 낭독하고 피고인들 의견까지 들은 후에 오전 재판 절차 종결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시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변경된 내용 위주로만 뭐 낭독하셔도 되고. 예. 저희 법에 따르면 요지만 하게 돼 있으니까요. 요지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예. 혹시 조금 준비가 필요하면 시간이 걸리면 그건 이따 오후에 할까요? 바로? 오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바로 할까요? 네. 시간이 좀 이따가 간략하게 변경된 부분만 네. 이렇게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냥 요지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고 이따가 기존 주장, 기존 답변한 내용 그대로 원용하실지 말지만 이따가 답변 주시고 오후부터는 바로 증거조사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12시인데 이따가 2시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예,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